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정치라는 게 그렇습니다. 한번 새를 잡으면 끝없이 부풀려졌다가도 한번 둑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금방 꺼져버립니다. 그게 권력의 속성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층이라는 30% 정도의 그 세력이 붕괴되고 있는 조짐을 보입니다. 최근 이 사태를 촉발시킨 것은 다름 아닌 조국 사태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 좌좌 갈등을 겪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최근 조국 사태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붕괴하기 시작하면서 예상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문재인 정권의 참모들은 일관성이라든지 진정성이 좀 떨어지는 모양입니다. 그동안 그렇게 비판해도 듣지 않더니 요즘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가 수상합니다. 그렇게 대기업들을 비판하더니 요즘은 대기업들만 찾아다닙니다. 그렇게 정시 확대에 대해서 답하지 않더니 갑자기 교육부와 협의도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느닷없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 입에서 불쑥 나와버립니다. 정시 확대하겠다고. 자, 이런 갈짓자 행보에 대해서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전통 지지자들이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진보 그룹, 좌파 그룹은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비판하고 싸우고. 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층이 서서히 붕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기 레임덕이 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41.1%의 그리 높지 않은 득표율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운이 좋았는지 대통령 취임 직후 한때 83%라는 놀라운 지지율을 기록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붕괴되고 있습니다. 최근 갤럽 조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41.1% 득표율에 못 미치는 39%의 지지율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요즘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지지율을 지나치게 의식한 게 아닌가, 준비되지 않은 그런 말들을 너무 쉽게 내뱉는 게 아닌가,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주 52시간 보안 입법, 청와대 일자리 쓰기 나서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입법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동안 고집 부린 문재인 정권이 문제인데 뒤늦게라도 시장의 목소리를 수용하자 민노총과 같은 그런 단체에서 반발하기 시작합니다. 대입 정시 확대를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자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 정교조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전통적인 문재인 지지자들이 붕괴하는 조짐이, 균열하는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청와대는 조국 사태로 불거진 불공정 문제, 경제 상황 악화를 타개하기 위해서 이런 발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지나치게 준비 없이 졸속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나옵니다. 진보 좌파들은 정권이 변했다, 우리를 속였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의 아픈 기억들이 문재인 진영에 떠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임기 말에 자, 한미 FTA를 놓고 진보 진영들이, 좌파 진영들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이라크 파병, 그때도 난리가 났습니다. 좌좌 갈등입니다. 이른바 좌좌 갈등이 지금 문재인 정권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비판했던 민노총, 문재인 대통령의 최대 우군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룹입니다. 이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빚을 갖고 있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마치 채권자처럼. 촛불 집회 때 주관을 했던 그룹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들은 경찰의 공권력도 겁내지 않습니다. 마구 행동했습니다. 그랬던 이들이 최근 주 52시간 보안 추진에 대해서 보안이라는 거짓뒤에 숨지 말고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며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대정부 투쟁을 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도 노동시간 단축 제도를 지연시키지 말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 이호성 청와대 경제수석이 도로공사 톨게이트 노조의 수납원들이 농성을 하지만 톨게이트 수납원이 없어지는 직업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느냐고 말한 것이 불길을 당겼습니다. 천박한 인식이다. 노조들은 청와대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갈등 속에 노동계는 전통적인 콘크리트 지지층의 붕괴를 이미 예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잘한 겁니다. 그런데도 어쨌든 그 동네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리고 국회 시정연설, 정시확대 방침이 나오자 이 진보좌파 엄청나게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들이 단체 성명을 내고 공교육화 정상화에 역행하는 것이다. 토론, 학생 참여 수업을 강조하는 현재 교육과정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반면 황교안 대표는 정시확대 50% 이상 확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보수 교육계에서도 정시확대라는 원칙은 찬성하지만 이런 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것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역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네이스, 그러니까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도입을 앞두고 과거 정교조와 노무현 정부가 갈등을 빚었던 그때와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조국 전 장관 사태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조국 사태로 일부 문재인 콘크리트 지지층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거기에 한번 방어해 보겠다고, 지지율을 올려보겠다고 낸 아이디어들이 친기업, 정시확대, 52시간 보안, 이런 아이디어들이 아니었나 싶은데 그것도 치밀하게 정치하게 준비하지 못해서 여론의 문매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콘크리트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집권 동력이 상실되게 됨을 뜻합니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만약 폭망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미래는 암울하기만 합니다. 자, 어쨌든 문재인의 콘크리트 지지층이 붕괴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상당히 충격적이고 보수 국민들한테는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이제 제발 국민들의 말 좀 듣기 바랍니다. 제발 말 좀 들으라는 겁니다. 고집 좀 피우시지 마시고 소득 주도 성장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친 김정은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저기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는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정말 많습니다. 일부 콘크리트 지지층을 포기하더라도 제발 대한민국을 위한 일을